만약 살을 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 체중계 중독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숫자가 안 변하거나 심지어 증가했을 때의 실망감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저울 탓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숨을 참고 체중을 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농담인 거 알죠? 자, 여기 체중을 잴 때 흔히 저지르는 18가지 실수를 소개합니다. 1번, 날씨 고려하지 않기. 아니요, 특정 날씨에 몸무게가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저울은 다양한 날씨 조건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디지털 저울은 추울 때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을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대 1.5kg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날이 춥다면 그 점을 기억하세요. 2번, 월요일마다 몸무게 재기. 솔직히 말해봐요. 주말 동안 소울푸드와 정크푸드의 유혹에 굴복한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결과 월요일에 몸무게를 재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줄을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해결책이요? 월요일에 몸무게를 재는 대신 금요일 아침에 재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몸무게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 일주일간의 노력이 반영될 겁니다. 3번, 샤워 후 몸무게 재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샤워를 한 다음 체중을 확인하는 것이 아침 일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샤워 후에 몸무게를 재는 것은 실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고, 피부는 수분을 정말 잘 흡수합니다.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한 후에 여러분의 몸이 한 컵에서 3컵의 물을 흡수했다는 의미죠. 여기에 젖은 머리카락의 무게를 더하세요. 젖은 상태에서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샤워 후에는 몸무게를 재지 마세요. 4번, 밤에 몸무게 재기. 저녁 늦은 시간에 저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면 결과에 화가 날지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이미 적어도 삼시세끼를 먹었고 물도 잔뜩 마신 상태입니다. 몸무게는 하루 동안에도 몇 킬로그램씩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므로 아침에 몸무게를 재세요. 그때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5번, 운동 후에 몸무게 재기.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방금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했으니까요. 확실히 살이 좀 빠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울의 숫자는 평소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땀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땀 470ml당 0.4kg의 몸무게가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칼로리나 지방이 연소된 것이 아니라 여분의 수분이 빠져나간 것일 뿐,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몸무게는 회복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체크하는 겁니다. 6번, 몸무게 재기 전에 많은 염분 섭취하기.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 짠 음식, 즉 패스트푸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저울의 숫자가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베이컨.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밤에 먹고 싶어지는 짭짤한 야식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번, 매일매일 몸무게 재기. 몸무게는 매일 2.2kg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액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그러나 매우 열심히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무게는 떨어지겠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사라졌던 몸무게가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울에 올라서면 저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집착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끝없는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지방과 설탕에 대한 갈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매일 체중을 확인하면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8번, 몸무게 자주 안 재기. 반면에 한 달에 한 번만 체중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주간 평균을 파악할 수 없고 체중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9번, 다른 저울 사용하기. 집에 여러 개의 저울이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저울이나 헬스장의 저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른 저울은 다른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최대 4.5kg에 달할 수도 있어요. 10번. 저울을 잘못된 장소에 놓기. 저울이 놓여있는 표면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펫, 욕실 타일, 나무 바닥은 눈금이 잘못 교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울은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에 놓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번. 디지털 저울 사용하기. 물론 요즘은 디지털 저울이 매우 흔하고 편리합니다. 문제는 디지털 저울은 쉽게 잘못 교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디지털 저울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죠. 12번. 지나치게 감정이입하기. 저울에 나타난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생각하면 접근법을 바꿀 때입니다. 저울의 숫자는 일시적인 것이며 이 수치만으로 체중 감량 진행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자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체중을 결국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3번. 아무 때나 몸무게 재기. 화요일 오후,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체중을 재면 당연히 매우 다르고 의심할 여지 없이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설명할 수 없고 불쾌한 체중 변동을 피하려면 얼마나 많은 체중을 감량했는지 항상 같은 아침 시간에 확인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세요. 14번. 옷 입은 채 몸무게 재기. 체중을 확인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집에서 몸무게를 잴 때 옷의 무게를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옷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옷을 입고 저울에 오르거나 여성의 경우는 0.8kg, 남성의 경우는 1kg을 빼서 환산합니다. 아니면 그냥 발가벗고 몸무게를 재면 계산을 할 필요도 없겠죠. 15번. 눈바디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저울의 숫자에 의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몸무게가 1에서 2kg 늘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옷이 더 헐거워졌다면 체중계의 수치는 무시하세요. 16번. 체성분 고려하지 않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성분과 같은 중요한 건강과 체력의 매개 변수를 간과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체질량 지수를 감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체지방 비율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매우 근육질인 사람은 몸무게와 키 차트에 따르면 과체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성분 분석을 고려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체지방 비율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절한 체중인 겁니다. 반면에 날씬해 보이는 사람도 과도한 양의 체지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17번. 모든 통계를 계산하지 않는 저울 사용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중, 체지방 비율, 체내 수분 비율, 골량 밀도 및 체질량 지수를 보여주는 저울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저울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죠. 18번. 부정확한 저울 사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최대한 싼 저울을 구입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저울은 부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비싼 고품질의 저울보다 더 자주 고장나죠. 스프링 저울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디지털 스케일에 투자하기 전에 저울 구매 후기를 읽어보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